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만약 북한에 김정은이 회고록을 쓴다면 그 회고록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묘사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미루어 짐작이 가기는 하면서도 막상 이제 김정은의 이름으로 된 회고록이 나온다고 가정해 본다면 거기에 대해 이 이제 문재인의 묘사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합니다. 사실은 회고록이 활발하게 출간이 되고 또 이 독서 시장에서 그 소비도 많이 되고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된 곳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은 전직 대통령은 물론이고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고위 공직자들도 다 회고록을 남깁니다. 최근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했더니가 회고록을 냈습니다. 근데 이 회고록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왜 그 2019년 6월에 그 판문점 3자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근데 이때도 보면은 그때도 이미 보도에 여러 번 나왔었지요. 트럼프와 김정은은 둘이서 만나고 싶어 했고 자꾸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끼어들려고 하고 꼽사리 낀다고 그러죠. 꼽사리. 이제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어떻게 하면 저 애물단지 문재인을 떼어낼까? 이제 그런 표정을 뭐 여실하게 드러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막상 그때 이를 총괄 지휘했던 미국의 국무장관 입에서 회고록을 통해서 그날의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회고록이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몇 년 지난 뒤에 비로소 그날의 진실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이지요. 폼페이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판문점 회동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몇 번이나 내게 직접 전화를 해왔다. 그리고 회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참 이런 것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장관한테 계속 전화해서 나도 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줘. 내 의자 좀 마련해줘.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만 만난다고 하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분은 썩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문재인에게 내줄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 시간도 존경심도 없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 미북 정상은 문재인이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다. 라는 것이 사실은요. 재재작년이군요. 2020년 6월에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했더니 있잖아요. 코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 그 사람 회고록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 회고록 제목은 The Room Where It Happened.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회고록인데요. 그 회고록에 500페이지 좀 넘는 회고록인데 거기에 문재인 이름 세 글자가 무려 184, 18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존 볼턴이 묘사한 문재인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일국의 지도자라기보다는 거짓말을 일삼는 불량배 비슷하게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동안 근처에 문재인이 어른거리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폼페이오를 통해서 애걸복걸을 하고
꼽사리 끼려고 했다는 내용이 이미 2020년 6월에 나온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는 회고록에 다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존 볼턴만 그런 회고록을 쓴 게 아니라 이번에 폼페이오도 그런 회고록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이렇게 현장을 책임지고 누볐던 미국의 고위 공직자 회고록을 통해서 다시 보니 참 한심하기도 하고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던 우리 국민들의 얼굴은 뭐가 됐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한마디로 동네에 알려질까봐 창피하다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아유 동네 사람 알까봐 창피해. 국제사회에서 알려질까봐 창피해 이런 말을 했다가도 아이 뭐 창피할 것도 없지.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어. 유럽에서도 다 알고 있고 뭐 북미 대륙에서도 다 알고 있고 아시아에서도 다 알고 있어. 에휴 뭐 이제 뭐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돼 버린 것이 김정은이 영변 단지 해체의 대가로 대북 제재 전면 해제를 요구한 때문이다. 이렇게 폼페이오는 회고록에 쓰고 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요구한 대로 경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으면 지금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 요구대로 해주자, 경제제재 전면적으로 해제해주자 라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재촉한 사람이 문재인이었습니다. 유럽에 가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나서 뭐 또 다른 나라 지도자들 만나기만 하면은 김정은이는 비핵화 의지가 확실합니다. 이번에 경제제재 풀어줍시다.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존 볼턴 회고록이 나왔을 때요. 당시 문재인 청와대는 볼턴 회고록이 완벽한 왜곡이다 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그때 그 왜곡이라는 청와대 주장이 거짓말이었던 셈인 겁니다. 왜?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그 당시 국무장관 회고록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볼턴이랑. 참 이 폼페이오 회고록을 보면은 김정은에게 폼페이오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은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정은 당신이 매우 행복해할 것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자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지요. 이런 걸 보면은 폼페이오가 김정은과 중국, 김정은의 속셈, 속마음 이런 것들을 참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뭐 또 문재인은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우러러본 그런 장본인이기도 하지요. 참 그래서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회고록을 보면서 처음 드렸던 말씀처럼 김정은이 회고록을 쓴다면 문재인을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러나 사실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평가한 어록이 있거든요. 애물단지 취급을 하고 바보 취급 당하는지도 모르는 바보가 제일 한심한데요. 그런 한심한 캐릭터로 북한은 시종일관 문재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빠져달라. 끼지 말고 빠져달라. 너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 그런 뉘앙스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 15일 날 광복절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축사를 했는데 이른바 평화경제, 남북 간의 평화경제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이튿날 조평통이 뭐라고 했느냐, 그 유명한 말이 그때 나옵니다.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다.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이 문재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삶은 소대가리,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그만둬라. 삶은 소대가리, 오지랖 넓은 중재자. 2019년 8월 11일 북한 외무성의 미국 국장 권정근이라는 자가 감히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해서 북한 쪽은 김정은이 나서지도 않습니다. 거기 외무성의 국장 따위가 한다는 말이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어댄다. 문재인은 삶은 소대가리, 겁먹은 개, 요란하게 짖어대는 겁먹은 개. 2021년 3월 16일 김여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태생적인 바보다. 떼떼. 태생적인 바보 떼떼. 떼떼라는 거는요. 황해도 지역에서 쓰는 말인데 말더듬는 바보를 떼떼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 되풀이하고 그것도 무슨 말은 잘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말더듬이를 이제 떼떼라고 하는데 김여정이 문재인한테 태생적인 바보 떼떼라고 해버린 겁니다. 채신머리 역겹게 돌아간다.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사람이다.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여정 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태생적인 바보, 떼떼, 역겨운 채신머리, 철면피, 척하는 사람.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얘기들이 뭉뚱그려진 그러한 평가가 김정은 회고록에 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드는 아침입니다. 참 정말 이런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대통령의 채신머리는 곧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자존심하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 그것이 첫 번째요. 그에 못지않은 일은 국민들의 자긍심, 이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5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을 정말 내동댕이 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